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사연을 적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던 사연 유튜브였는데 제가 보낼 상황이 되니 더 화도 나네요. 저는 20대 때 한 번에 결혼 실패를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와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천생연분이라고 믿었던 그 여자와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살짝 권태기 같은 것이 오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귀었던 사이였기에 그전처럼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나중에 이혼을 진행하면서 제가 아는 지인과 바람이 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여자하고 지냈기에 주변에는 아는 여자도 없고 여자에 대한 배신감도 컸기에 다시는 연애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멋진 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퇴근하면 운동도 하면서 자기관리도 하였고 주말이면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들도 해보았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한 형님이 커피가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커피가게에서 정모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자주 갔습니다. 정모가 아니어도 근처 지나갈 일이 있으면 들려서 커피도 한잔하고 형님과 이야기하다 갔습니다. 갈 때마다 형님께서 커피값도 안 받고 무료로 커피를 주시다 보니 다른 간식들을 사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님하고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매니저님도 저희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거리감도 없어지고 다른 회원님들처럼 자주 연락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립고 고팠을 뿐이지 연애할 이성이 그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점점 연락을 하고 지내다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백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는 것도 아직 연애 이런 것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기다릴 수 있다면서 기회를 달라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쁘고 나이도 어려서 저보다 더 멋진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이기에 더 좋은 남자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그전처럼 저에게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정도 짧은 연애를 하고 저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의 실패가 있는 돌싱남이라서 장모님께서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뻐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름 궁합도 잘 맞아서 거의 매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혼 초에는 눈만 받으면 불타올랐습니다. 심지어 첫째 임신 중에도 저희 부부 관계는 뜨거웠으니까요. 그랬기에 단 한 번도 안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때도 셋째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저에게 잘해주었고 가끔은 부담스러울 정도 뜨거웠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너무 뜨겁다 보니 이러다가는 넷째까지 가질 것 같아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제가 정관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들 3명을 놀아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기 전에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3명이나 있고 심지어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되었다면서 그럴 수가 있냐면서 재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이 무정자증으로 나왔으며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임신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의사는 많이 의아해하였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확률이 낮을 뿐 임신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에 저희 부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사소한 것에도 잘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의 핸드폰이 잠겨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만져서 잠겨놓은 거라고 하지만 저에게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오랜만에 동호회를 아내와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또는 아내 혼자서는 종종 동호회에 나갔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같이 안 나간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아내와 나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아내한테서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이 보이길래 처가에 맡기고 온 아이들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펜션에서 하는 모임이었기에 저녁에 술도 한 잔씩 하였습니다. 한두 잔 먹다 보니 아내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방에 자는 건가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방에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중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다녔는데 카페를 하고 있는 형님이 전화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대충 들어보니 여자친구와 싸우는 것 같아서 조용히 못 본 척 지나서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은 아내도 전화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 부인의 바람으로 이혼을 경험해본 저였기에 아내의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카페 형님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전화 내용에는 제 아들들의 출생에 대한 의심을 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경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조용히 엿듣고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잠이 든 아내의 손가락으로 핸드폰의 보안을 풀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통화 내용을 자동 저장하는 아내 핸드폰의 통화 내용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아까 제가 들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카페 형님과 아내는 불륜 사이가 맞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불륜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만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사귄다기보다는 썸 정도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 관계가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에 관련된 수많은 통화 내용들은 제 폰에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아들 3명 모두 다 친자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3명 다 제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서를 들고서는 회사 복도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3명은 친형제 사이였습니다. 상황상 그 3명의 친부는 카페 형님이었습니다. 그 검사 결과서와 그 통화 내용들을 가지고 카페로 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면서 카페 형님과 일하고 있던 아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서와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와 카페 형님은 오해라면서 불륜 사이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 말을 믿어준다고 한들 3명 아들 중에 제 친자식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검사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서 분명 제 아들들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검사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 다른 곳에도 보내보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검사 결과서까지 보고 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덩어리들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검사 결과서를 찍어서 처갓집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처갓집에 가 있는 상황이고 카페 형님과 인연도 끊고 동호회도 탈퇴하였습니다. 아내는 정말 다 제 아이인 줄 알았다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카페 형님과 끝난 사이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카페 형님 가게의 결혼 이후에도 일하면서 얼마나 저를 기만했을 것을 생각하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끝이 난 상태이고 곧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제 인생에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